네, 강의 다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다가 갔냐? 방광하다가 갔죠. 방광한다. 그 다음에 경화선사의 시, 과, 불명산 윤필암을 지나며 라고 한 거였죠. 경화의 시 세계는 붓다이래로지. 붓다이래로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작품이었으니, 그죠? 제가 살펴보니까 붓다이래 같아요. 사실 경화는 이 시에서 노래하고 있는 술과 안색의, 술도 방광하고 안색도 방광한다고, 방광을 자유방인의 행리와 법화로 그려내면서 술과 안색, 행리만을 쫓는 눈먼 세계에서 쏟아붓는 범계의 화살을 피할 생각이 없이 경화는 방광 속에서 흠씬 취했죠. 방광 거리낌 없이 활동하는 거. 불의의 경계에서 돈이는 경화는 부처와 중생을 나는 몰라 알지 못하노니, 경화의 선세계에서는 원래 그래야지 않을까. 부처와 중생을 나는 몰라. 본래의 무일무료 소식으로 분별심 또한 사라진 경화에게는 부처도 중생도 없다고 말하더라. 이런 얘기죠. 할 일을 다 마친 자의 일이란 일 없음이 오히려 일이다. 무사유성사. 그죠? 무사유성사라는 말을 보고 크게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누구였죠? 최인호죠. 최인호가 무사유성사라는 말을 듣자마자 뿅 했어요. 그 사람도 선근기가 있었겠죠. 그분은 천주교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사가 일 없음이 오히려 일이다. 무사유성사. 대단하죠. 일이 없다는 게 오히려 일을 만든 거라, 이런 말이야. 중요해요. 그 최인호의 말 그 자체가 일이 없다, 무사라고 하는 그 말이 오히려 일을 만든 거야. 일이 없다는 그것이 일이 있는 거라니까. 일이 있는 거야. 안에서 이 경화선사가 그 집어놓은 그거를 아주 그냥 예리한 그거를 봐서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서 이제 이거를 쓴 사람이 누구냐라고 알아보니까 경화선사야. 그죠? 무사유성사. 그래서 그 경화선사의 길없는 길을, 경화선사 일대를 소설화 시켜가지고 길없는 길을 만들어냈는데, 그분도 선근이 많은 분이었어요. 자신의 일은 평생을 취강생으로 지내면서 나귀의 시간을 주기 뿐이고 경화의 그 소식은 까마득히 몰아. 우리는 아무도 붙잡지 못하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 깨닫지 못한 눈으로 경화선사를 바라보니까 그냥 취강승이니 뭐니 그냥 아주 온갖 악마니 마종이니를 해대는데, 사실은 경화선사는 이미 도의 안목으로 이거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뱁새가 풍새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붙잡지 못했어요. 경화선사를. 그의 뜻대로 기어이 삼수가산으로 떠내보내고 말았어요. 왜? 아주 잡아먹으려고 그래, 경화선사를. 특히 또 일본 놈들이 뒤쫓아오고 또 그걸 갖다 꼬아박는 중놈이 있어요. 3인방 중놈이.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지. 이처럼 경화의 주색에 대한 자신의 안목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또 다른 시한 또 있나 보다. 시한수가 과불명산 윤필암을 지나며 삼수를 남겨 연작수로. 이것도 똑같아. 과불명산 윤필암을 지나가며 주혹방광색보연이요. 이건 똑같아. 또 아까 말했죠. 술도 혹은 방광을 하고 또 안색 또한 다시 그러해. 탐진번뇌 송년. 이것도 똑같죠. 탐진번뇌 속에서 숱한 세월을 보냈노라. 이게 두 시가 앞 이어는 똑같아요. 뒤에는 달라. 뒤에는 멋있죠. 자, 뒤에 것이 더 멋있어요. 장구무단 화사자요 등한 일척승능이로다. 자, 장구무단, 지팡이 장자죠. 집신구.
지팡이장 집신구. 요즘 해석이 좀 이상해요. 내가 한 거 아니야. 성명대왕 스님이 한 거니까. 지팡이와 집신이 경어선사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왜 지팡이장이랄까요? 주장자를 그냥 지팡이로 써먹어요. 왜냐면 주장자가 짧어. 단장이야. 주장자나 아니나 하나밖에 없어요. 저거. 응? 뭐로 만든 거? 연수목으로 만든 거. 감태나무. 그죠? 감태나무로 만든 연수목이기 때문에 날창날창하면서 질겨요. 그래서 지팡이장 집신구. 경선사는 집신이 왜 들어가요? 시중에서 사지를 못해요. 경선사 키가 커가지고 구척장신이라 시중에서 파는 집신은 맞는 게 없어서 경선사가 스스로 삼아서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지팡이와 집신이 무단히, 여기서 무단히는 뭐예요? 아무 생각 없이 뜻밖의 이런 얘기를 하죠. 너는 왜 무단히 지랄하냐? 아무 이유 없이. 그럴 듯. 무단 있죠. 무단 아무 이유 없이 뜻밖의 집신과 지팡이가 화 변해. 뭘로 변해? 사자. 있죠. 이 사자는 부처님의 상징이죠. 특히 법왕의 상징인데 경선사는 법왕이라고 안 하고 법황이라고도 해요. 자기 자신을 나는 법왕이 되었도다 할 때 법왕이라고도 하고 법황이라고도 두 가지 다 쓰세요. 근데 여기 사자로 변했어. 내가 법왕이 됐어요. 지팡이와 집신을 지내는 그거밖에 눈으로 못 보지. 내가 그냥 초라한 몸에다가 초라한 옷에다가 승복 걸치고 지팡이와 집신을 갖고 다니니까 니네 눈에는 그거밖에 안 보이지만 걔가 어느 날에 어느 시간인가 어느 순간에 무단히 그냥 사자로 변해. 있잖아. 화사자. 그렇게 한들 등한 일적 숙능이라구나. 뭐 숙능 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한 글자가 빼먹었네. 숙적 등한 일적 숙능 하나 빼먹었어. 일척에 누구가 능이 막다. 막을 막자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잠깐. 갑자기 많이 추억져가지고. 유원 선생은 무슨 유원 선생이야? 이것들이 등한 일척 숙능 전자를 빼먹었네. 복사 숙능 전 능이 앞을 가로막을 수 있겠냐 이럴 때 숙능 전 앞전자
자가 하나 있어야 돼요. 여기도 없죠? 없어. 그래서 등한 일척 숙척 숙능 등한 일척 숙능전 전을 하나 해야 돼. 누가 앞을 가로막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건 무엇이냐면 내가 사자라 등한이도 마찬가지요. 무심히 등한시한다고 하잖아요.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무심히 아무 생각 없이 내가 헐쩍 일척을 뛰면은 그 일척이 아무도 나를 앞서는 자가 없더라. 굉장한 자부심이죠. 그러니까 이 시의 하이라이트 화사자, 그 다음 등한 일척 숙능전. 내가 등한이 한번 일척을 뛰면은 아무도 누가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일척 한번 쓱 건드리면은 그냥 한 번 하면 일척이요. 에? 그래서 누가 내 앞을 가로막을 것인가 라는 그냥 아주 자부심으로 빵빵하게 차있는 선사의 그 시기를 드러낸 이 두 시 아주 멋있죠. 그래서 경화선사는 전혀 세간에 어디에 흔들리지도 않고 그냥 세간과는 상관없이 무심하게 경화는 세간의 잣대로는 파괴자지요. 죽여 살려 그냥 아주 마종이요 악마요 난리도 아니었죠. 그래서 깨친 자는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 경화를 향한 일부의 대중은 감당할 수 없는 극단적인 비난도 서슴지 않았어요. 특히 이농화 같은 놈. 경화의 법제자 하남중원은 경화화상 행장에서 선사 경화화상 행장이야. 선사 앞에다 선사를 써야 돼요. 선사 경화화상 행장. 그 선사는 또 먼저 간 스승, 먼저 선 스승사더라고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화상의 오도와 교화 인연은 실로 위에서 말한 바와 같거니와 오도한 부분 썼죠. 우무비병체의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고 무엇이요 땅이 꺼지고 어쩌고 막 굉장히 미사역으로 써놓으셨어요. 그 교화와 오도와 그 교화의 인연, 교화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거니와 만약 그분의 행리를 논할 것 같으면 이게 잘못된죠. 행리를 뭘 논해요. 스님 논하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뭐라 그래? 음식과 성색의 구애를 받지 않고 음식과 성색의 구애를 받자는 때는 음식은 고기를 먹었고 성색은 여자를 취했고 뭐 이런 얘기 같은데 그거에 구애를 받지 않고 호탕하게 유희하여 사람들의 비방을 초래하였으니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했어야죠. 안목을 갖춘 자는 어떤 행위를 하든 거기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걸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러지 않았겠느냐라고 했어야죠. 호탕하여 유희하여 호탕하고 유희하여가 아니죠. 다 뜻을 가지고 이는 곧 광대한 마음으로 불의문을 증득하여 나오긴 나와요. 불의문 이제 둘이 아닌 문이니까 곧 중도불의를 증득했다. 즉 대도를 성취했다. 이런 얘기죠. 자제 초탈함이 저 이통현 장자의 이통현 장자도 마찬가지죠. 이통현 장자는 일반인이에요. 이 중도자와 같이 툭 트여서인가가 아니고 툭 트여서였다라고 해야죠. 이통현 장자만 끄집어내면 안 돼요. 그 앞에 역대 조세들까지 다 있잖아요. 하려면 확실히 잡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 방한함 스님이 그냥 어서 주워들은 얘기 마냥 이통현 장자도 그렇게 했다더라 라고 하면 안 되고 앞에 말한 유산영어도 있고 앞에 말한 그 동산 뭔 선사죠? 또 불인 선사도 있었고 그죠? 그거를 다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넘어가 그랬던가 아니면 선이 흥하는 시대를 만나지 못하여 비분강개한 나머지 몸을 하열한 곳에 숨기고 신분을 낮춰 스스로를 기르고 도로서 즐거움을 삼는 까닭인가. 이것도 좀 이상해요. 약간 그 뭐라 그럴까 동학농민 냄새를 약간 풍기는 것 같지만 전혀 상상을 못했겠죠. 선이 흥하는 시대를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라를 구하려고 어떻게 이거를 민초들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봉준 장군을 너무 돕다 보니까 실패를 봤어요. 그래서 전봉준이 죽었어요. 그래서 비분강개했죠. 하기는. 그래서 몸을 하열한 곳에 숨기고가 아니라 일본 놈들이 쫓아오니까 그냥 자신을 땅에 묻어버리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기를 바라고 신분을 버리고 싶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도로서 즐거움을 사는 게 아니라 그 도로서 즐거움을 살 여가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파라코처럼. 세속에 관심에서 멀어지고 저 사람은 생불이 다 잘난 사람이 아니고
그냥 하찮은 사람이다라고 그런 걸 대접받고 싶어서 했는데 즐거움은 아니고 뭐 모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이 방한함 스님이 이 그 선사 경화상 행장에서 경화선사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그 행리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홍곡이 아니면 홍곡을 뜻을 알고, 그렇죠. 홍곡이 아니면 홍곡을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방한함 스님도 내가 경화선사처럼 홍곡이 아니라 그 뜻을 알기 어렵더라. 크게 깨달은 경지가 아니면 어찌 사소한 예절에 얽매이지 않고 대범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경화선사가 불구소절이라고 했죠. 대범해서 조그마한 것에 예절이나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화상의 시에 나오잖아요. 주혹방광색보연이요 탐진번뇌 성년연이로구나. 불여중생 오불식이니 평생의작 취강승. 예, 요거를 이제 방한함 스님이 소개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이 그렇게 많아요. 여기 방광, 색도 방광을 한다. 얼굴이라니까 안색. 잘도 갖다가 해. 그래서 해석을 이렇게 써놨어요. 술에 취하고 여색도 그러해. 말이 안 되지. 술에 취했는데 여색도 그렇다는 건 뭐죠? 여색도 취했다고? 아니죠. 여색도 방광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여색이 아니고 얼굴색. 탐진 번뇌로다 기회를 보내노라.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경화선사가 술에 취해 있으니. 부처와 중생은 대할 바 아니니 평생 술에 취한 취광성으로 살리라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것은 화상 스스로가 일생의 행리를 표현한 것이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경화선사가 그냥 하는 말이지 의 작을 왜 놓치세요? 작정하고 그렇게 해본다 그랬지. 경화선사가 평생 동안 이렇게 살겠다고? 이게 경화선사 스스로가 택한 일생의 행리라고? 그렇지 않아요. 경화선사 정신은 멀쩡했어요. 그냥 모든 것이 다 뚜렷하게 깨어있고 내가 어느 날 어느 곳에 가서 뭐를 하고, 이 시는 지금 그 윤피람 지나가면서 쓴 건데 그 이후로도 경화선사가 윤피란 하한 거 마치고 이게 7월 15일 그 하한 거 지나고 예,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와요? 10월 달에 1903년 10월 달에 그 퇴설당으로 돌아오셔가지고 그동안에 밀렸던 거 다 쓰잖아요. 그 뭐야 그 뭐지? 선문차료가 제목이 정법안장서예요. 그래서 정법안장서를 또 다 쓰시고 그 다음에 치유라상 행장도 1900년에 부탁을 받았는데 저기 화전용문사요. 저기 아래 내려가는 거. 거기 남해 화전용문사에서 치유화상 제자들을 서령화상이죠. 치유화상은 써줬어요. 1900년에 그 차안당에서 송강사 차안당에서 써주고 1903년에 그해 겨울에 그 부탁을 또 받아요. 그러니까 겨울에 2번의 그 행장을 부탁을 받으니까 경화선사가 싫어해. 치유화상 행장 써주고 났더니 바로 또 그 서령화상을 써달라 해가지고 거절했다가 그 삼서갑상 떠나시기 전에 그냥 해인사 10월달에 돌아와서 이거 하고 이 시 쓰고 돌아와서 다 써주고 가시죠. 그러니까 경화선사는 멀쩡해요. 그냥 취강성으로 산다고 그냥 오기로 작정하고 그냥 내가 작정하고 할 거다 이렇게 하는 그거를 우리들은 이걸 다 그냥 알아듣고 또 뭐 말할 것도 없이 방한함 스님도 화상 스스로가 일생의 행리를 표현한 거라고 천만에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얼마나 또렷또렷하고 빠릇빠릇하게 해가지고 취강승으로 삽니까? 취강승이라는 거는 요때뿐이에요. 그냥 하는 말. 그래가지고 1904년에 천장암에 돌아와서 또 그 뭐야 남공 스님한테 전법계 다 내리시고 그래서 이해 10월 달에는 그 어디에 돌아오죠? 해인사 퇴설당 돌아와서 모든 거를 다 정리해요. 완벽하게 정리하고 또 그 뒤로 다시 어디를 내려가? 범어사를 또 다시 내려가요. 내려가서 범어사에 가서도 일을 다 정리하고 또 올라와. 그래가지고 이제 해인사에 와서 마지막에 그 동안거 결제를 해주시고 1904년 1월 15일 날 온다 간다 소리 없이 그냥 천장암으로 오시죠. 그러한 분이세요. 경화는 돈밭에 쓰러진 불쌍한 문둥이 여인을 자비심으로 옥가서 한 방을 같이 쓰고도 색경계에는 색이 없었어요. 색 같은 소리가 있는데 문둥이랑 자는 것도 자는 거냐? 어이가 없는 게 그럼 네가 문둥이랑 하면 잡아라.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경화선사가 색에 그게 아니고 경화선사는 그 문둥이 여인이 너무 불쌍해서
피고름을 다 입으로 빨아지고, 심지어는 스스로가 그 해인사 밑에 있는 물레방앗간에 그 나환자촌, 진짜 그때 그 나환자촌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 가서 그냥 밤마다 문둥이들 치료하고 고름 빼내주고 하니까, 그거를 재산 스님이 해인사에 계실 때 원주로 계실 때 시장 보러 가다가 놀래가지고 돌아와서 재산 스님이 그냥 경허 스님의 1등 제자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모르면, 근데 경허선사는 뭐 내가 알아주라 안 알아주라 그런 게 없이 그냥 색경계에는 색이 없었어요. 그리고 주경계에는 또 주가 없었고, 경허사가 술이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라 그 문등이랑은 같이 있다 보니까, 문등병이 원래 어디서 올랐다 그랬죠? 천장암에서 올랐었는데도 못 고쳤어요. 뭘로 고칠라 그랬죠? 그 비안도도 그래서 간 거잖아요. 약초, 마름 나무, 마름하고 마름 꽃, 그리고 또 구절초. 그래서 저 구절하면서 6년, 7년을 사시잖아요, 거기서. 근데 못 나서. 그러다가 나중에, 이거는 전봉준 동학농민 일어나기 1885년이니까. 그 이전에 이미 문둥병이 들어 있었고, 1885년 이후로 내려와가지고 이제 문둥병 고치려고 노력하는데 6, 7년간을 허비했는데 못 고쳐요. 그래서 1895년에 이제 그 전봉준 사형을 당하고, 그 이후로 이제 닭똥집에 개소주를 넣어서 먹으면 좋다 해가지고 그 소주를 넣은 것이 이제 경허사가 술을 드시게 된 그러한 유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허선사가 술을 먹되 술을 마시지 않아요. 술이 없었고, 이 모두가 공한 것이다. 경허는 항상 성공이라고 말을 하는 게 좀 말이 좋나? 한번 보자. 언제나 성품이 공하다 이런 얘기죠. 그냥 찾지 말자, 귀찮다. 항상 성공의 경계에서도 늘고 있다, 있고 있었다. 경허는 말하기를, 또 찾으려면 또 없어요. 그냥 해. 없으면 어때? 뜻이 다 통하네. 항상 성공. 그랬다 경허는 말하기를, 지금 이게 무슨 얘기죠? 진지능 강백 만나서 지금 경허선사가 진지능에다가 지금 그거를 얘기해주는, 법을 설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중에 이제는 항상 나안에 써있네. 항상 성공에, 항상 성품이 공해요. 언제나, 지금이나 또. 그래서 이건 언제까지 끌고 간다? 경허선사가 한 말이거든요. 항상 성공이 언제까지? 임종까지. 공을 얻으니 그런 것이 개념도 되지 않는구려. 경허의 경지에서는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오늘도 내일도 무사인의 경계에서 일없이 오히려 일이 있으므로 분주한 경허는 유유자적하며 한가롭게 임원 등등등등 이문의 삶을 살고 있었다. 너희들이 경허를 알겠는가? 전혀 모르죠. 임원 등등등등 이문은 깨달은 자가 아니면 갈 수 없는 경계고, 항상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깨달음의 경지를 도달해서 도의 안목이 열린 자만이 항상 성공과 임등등 등등인구나 할 수 있죠. 세상은 말하기를 경허의 주색에, 경허는 주색이 걸림없는 자유로운 행리에 대해서,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음에 큰 지혜에 꺼리킴이 없어. 아까 다 말했죠. 깨달은 자의 도의 안목이 도달하면 행리는 구애받지 않는다고 했죠. 도둑질과 음행에 커다란 깨달음에 걸림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경허선사가 도둑질도 음행하고 그랬나? 아니죠. 는 소식을 가지고 경허는 세상을 주의하면서 논 것이라고 표현했더라. 그것은 최상승선 달마대사가 이미 말했죠. 최상선의 이치를 채창하며 활발발지라고 하죠. 하고 넓고 넓은 천지에 걸리는 것이 없어요. 깨달은 자는. 다만 깨닫지 못한 학은기들이 바라보고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겠죠. 일체의 사물을 접촉하며 이문등등하며 등등 이문하는 상태이다라고 말하고 있더라. 진지능 강백은 15세의 화엄사 응암스님에게 출가해서 응암스님의 법을 읽고 천은사, 대원사, 화엄사에서 경전을 강의하며 세수 69세
범납 54세로 입적했더라. 경호선사가 몇 년 차이야? 1849년생이니까 49, 4. 24세 차이고 많이 나는구나. 라고 하였더라. 그 다음 다시 또 넘어가면은 제 224장이고요. 몇 장까지 갈까요 우리가? 480장까지 가요. 진흥당도 문자 현성 구중현은 쾌오하였거든. 이게 뭔 소리래요. 여기서 진흥당은 진징을 말하는 거고 문자로는 잘하고 있더라. 문자로는 견성했더라 이런 말이지. 문자로 여러분 지금 경허선사가 진진흥 강백에 때 하는 말이에요. 아이고 진흥당도 문자로는 견성했네. 사통오달이네. 구중현 현중현 나오죠? 그거 구중현은 쾌오하였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직도 진진흥 얘기가 안 끝난 거죠. 1900년 4월 1900 경화는 52세는 범어사에서 범어사 총서 방암록서를 썼죠. 범어사에서 먼저. 그 다음에 송강사, 태안사, 화엄사, 지리산, 천은사, 영어사, 실상사 등을 다 방문하죠. 실상사에서는 남원, 실사사, 백장원, 중수문 지난번 했어요. 또 12월에는 화엄사, 상원암, 복설, 선실, 정왕, 규문. 하여튼 이 1900년에 그냥 쏟아부어요. 쏟아부어. 썼는데 화엄사, 강백, 진진흥과의 만남은 이때 이루어졌더라. 그러니까 1900년. 경자년 어느 날 경화는 지리산 화엄사에 들려서 그곳 주지로 경론을 강의하고 있던 당대의 대강백 진진흥을 만나게 되더라. 원래는 수도암에서도 만났는데 수도암 진흥은 당시 교류 연구에 해박하여 그 명성이 높았으나 항상 진진흥은 자신의 그래도 또 진진흥 강백에 좋은 점이 있어요.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경허선사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겠죠. 거만하고 오만했으면은 못 받아들였을 거야. 근데 나중에 진진흥 강백이 받아들여서 경허선사의 제자로 오니까 특히 선리에는 막히는 데가 많아. 말은 그냥 사통오달인데 선리에 들어서면 이게 막히는 데가 많아요. 여러분 선리의 깨달음을 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많다 그랬죠. 왜? 선은 인연이 있어야 되니까. 나서 평소에도 경허를 한번 만나보고 싶었던 차였습니다. 경허는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족적이 서울 호서 지역을 넘어서 지리산의 대산을 경유하여 구례군 천은사 수도암을 당도하게 되었다. 나오죠? 원래는 이분은 화엄사 강백이었고 이제 돌다가 천은사에서 천은사 누구를 만나러 가죠? 천은사에 가서도 천은사 불량개설을 써주잖아요. 수도암에 당도하게 되었다. 이 수도암에서는 진진흥 강백이 36세, 오 마이 갓, 36세면은 아까 24살 차례한다 했으니까 56세 아니 50세 맞네. 딱 50세 1900년이니까 경화사 50세 진진흥 36세 그죠? 24살 차이. 이 장년 강사로 수십 명의 자신의 학인을 더 부리고 그 동렬한 법량과 제명이 재주가 있다 이 말이지. 제명을 날리고 있는 판이었어요. 누가? 진진흥이. 이때 경화가 기이한 풍채를 꾸며가지고 들었어. 이때부터 우리 경허선사는 일부러 기이한 풍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왜냐 전봉준 갔는데 뭐 아이고 개쎄라 쎄라. 그 서가문에도 그렇게 써있거든요. 마음은 안 그러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줘. 굴복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개차반으로 하고 있다. 뭐 이렇게 그 대중의 오해를 살 만큼 내가 개차반으로 하고 있는데 마음은 안 그런데 이게 몸이 굴복하지를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서 쓰시는데 얼마나 개차반을 하고 싶었겠어요. 그냥 개차반 하세요 스님. 경화가 기이한 풍채를 가져가지고 꾸며섰다. 어떤 기이한 모습일까요? 응? 집신 신고 집신은 깨고 뭐 이렇게 해서 진흥강백도 경화당을 한번 보았으면 하던 판이에요. 경화대사도 진흥당을 한번 보았으면 하는 판이에요. 경화선사야 뭐 못하려고 진흥당을 봐. 서로 만나는지라 이런 내용은 다 어디에 써 있는 거예요 지금? 김태읍의 인간경화에 써 있는 거예요. 제가 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나는지라 선강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따 대고 진진흥하고 경허선사를 선강으로 이거를 같이 입고를 시키느냐 이런 말이요. 김태읍 스님 참 선강이
선의 강사가 상봉해서 용호맹투의 격이 되었단 말이야. 용호맹투라니 용호상박이라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 일단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